네, 다음으로는 의료개혁에 대한 자유통일당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얼마 전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건 역시도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또 여야 의정 합의체가 있는데 또 직속기구가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아울러서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유통일당에서 바라보는 지금 이 의료 개혁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속 이 기구를 신설하는 이 상황이 또 이것도 좀 괜찮은 건지 합리적인 건지 어떻게 해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개혁에 관련된 자유통일당의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좀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자유통일당은 네.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개혁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네. 지금 현재의 수도권의 의료 또 대한민국 참 수도권 의료를 이야기 전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그렇고요. 자부심이 있어요, 국민들도. 예, 예. 네. 그런 그게 있죠. 그런데 정작 이면을 들여다보면 네. 수도권 편중입니다. 이것도 음. 의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균형적으로 우선 첫째 필요한 게 뭐냐면은 네. 지역 의료가 굉장히 태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사가 지금 태부족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고령화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네. 요양병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봐서 네.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필수 의료 분야, 네. 이를테면 소아과, 내과, 흉부외과 이런 데에도 지금 이제 의사들이 지금 태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공공 의료 부분, 그 다음에 지역 의료 부분, 네. 그 다음에 의료 사각 취약 부분, 네. 이런 쪽에 균형 잡힌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의대 정원이 일어나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은 네. 굉장히 잘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계획은 실행 없이 차질 없이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아, 중단되면 안 된다. 예, 한 네네. 것이고요. 네. 다만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 정무적 능력이 네.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게 역사 속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판을 흔드는 것이고 네. 개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이익을 침해당하는 집단들이 있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의사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다 반발하는 것은 네. 의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주 상위 권력이거든요. 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가 굉장히 아주 그냥 해피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늘려서 단순 생각으로 의사가 늘리면 의사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식이 이제 소위 말하는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입에 관한 문제, 네. 이익에 관한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알고 네. 먼저 처음에 의료개혁을 그런 것 없이 해도 국민들이 그건 한 60-70%가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왜 의료개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네. 좀 더 전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그 지지도뿐만 아니라 그 지지의 강도도 훨씬 더 강하게 등에 업고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실행했어야 되는데 네. 결국 뭐냐면은 국정 운영의 경험 또 개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전략적 부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네. 결국 뭐냐면은 그 동력이 상당 부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발 계층을 뭐 무마하거나 네. 설득하거나 네. 제압하는데도 상당 부분 역부족이었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의료 인력 수급 체계를 그걸 한다, 뭘 한다. 자, 이제 물러설 지금 제일 쟁점이 되어져 있는 게 결국 뭐냐면 2025년도에 의대 정원에 관련된 네, 문제거든요. 네. 자, 의사 측에서는 뭐냐면은 의정 협의회 네. 다 좋다. 네. 의당정 협의회 다 좋은데 네.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개혁이 4대 개혁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걸 맥없이 그냥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겨우 하나 강하게 지금 내놓은 것은 뭐냐면 2025년도 의대 증원에 관해서는 이거는 물러설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네. 이제 하나 네. 쭉 이제 소위 말하는 선을 하나 이제 그어 놓은 그럼 거죠. 법적으로도 지금 물을 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뭐 응급실 뺑뺑이 국민들은 이제 이거 시간이 이제 점점 늘어지고 하니까 네.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히 국민들은 불안한 거죠. 피로감도 높아졌어요. 예, 피로감도 높게 네,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제 잔수가 나오는 겁니다. 잔수. 예, 네. 이제 뭐냐면은 뭐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뭘 접점을 좀 찾아보려고 저는 제가 보건데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고 하는 것도 네. 이런 것도 좀 다 고육지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돌파구의 하나다. 예, 그러고 네.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목표도 있고요. 다음에 자기 대권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 본인이 저 공식 표명 안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나중에 가다가 중도 하차를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한동훈의 목표는 그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미래의 생각하고 권력이라는 있겠죠. 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민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네. 권력을 지향하는 지도자들의 뭐 기본적 인식이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좀 국민 불안을 앞장 세우면서 좀 한번 접점을 뭐 좋게 말하면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흔드는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보세요. 예. 네. 이런 직속 기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네. 뭐냐면 실타래가 얽혀 있을 때는 네. 그 실타리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려고 해서는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저는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일도 양단으로 그냥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의료개혁을 드밀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편중의 문제,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의료, 공공 의료, 네. 그다음에 필수 의료, 그다음에 의료 사각지대 네. 이런 데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도 너희들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방법은 의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의사를 늘리는 늘려야만이 그런 유의 지금 부족한 인력들을 커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그래서 뭐 지금 국방의료원을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총상 치료를 할 만한 의사 제대로도 국방 안보가 지금 이 중요한 나라에도 제대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국가 전체의 안정과 미래 기반을 위해서 네. 의료 체계 분야에 있어서 어떤 소위 말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네. 정교한 설계도와 그리고 그 설계도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사안과 의료 체계와 맞지 않다 그런다면 어떻게 교정해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의 그런 구체적 사례를 들고 설득하고 그리고 협력을 구하고 의사들도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사들을 테이블로 먼저 불러내어 가지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네. 자, 의대 증원 없이 이 부분을 당신네들이 기존에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먼저 저는 물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의사들도 네. 뭔가 좀 접점의 길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선후왕급으로 정책을 특히나 개혁적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네. 선후왕급 앞에 할 일, 뒤에 할 일, 천천히 할 일, 급하게 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그대로 부숙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이제 뭐냐면 일부 반대하는 측면은 이거 선무당 사람 잡는 꼴이다 이렇게 이제 반대 의견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런 지금 현재의 해퍼닝이 네. 꼬여서 물고 나와지는 게 지금 현재 이 의료 대란의 현장이다 대한민국.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흥분을 훅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 예. 의사 수는 잘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당위성을 얻는데 좀 실패했다. 그래서 동력을 잃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의료 개혁으로 또 한 번 또 이렇게 훅 화가 나셨어요 지금. 근데 이 질문 드리면 열이 더 올라오실 것 같은데. 의료 개혁이 네. 화가 난 게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풀어나가는
정부와 그 주요 정당들의 행태가 네. 하도 치졸하고 네. 한심스럽고 미숙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 열이 좀 난 겁니다.